자, 안녕 얘들아. 하이터 원장쌤이야. 자, 오늘은 이제 고1 올라가서 처음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 중학교 때랑은 좀 많이 다르거든. 그래서 그 다른 얘기들, 그래서 그런 얘기들 우리 하이탑 재원생들이, 이번 중간고사에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길 바라면서 해줄 거야. 짧은 시간일 테니까 좀 집중해서 잘 들어봐봐. 자, 보면은, 자, 고등학교는 완전히 중학교 때랑은 완전히 달라.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하던 거에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한다? 당연히 열심히 하거든, 다들.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일단 뭐가 다른지부터 점검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야 될 텐데, 일단은 시험 문제가 어려워. 우리 요 성남 본시가지에 있는 중학교들의 시험 문제가 워낙에 쉬워요. 그래서 중학교 때 100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로 오면 한 70점 정도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럼 그 이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이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고등학교에 갔을 때 내신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요. 이 중학교 때 잘하던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무너졌다. 혹은 중학교 때 그냥 그랬는데 고등학교에 가서 잘했다. 네, 이런 사례들이 워낙에 많아요. 그래서 긴장하고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내신이 관리가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풀 체인지라고 적어놨는데 모든 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뜻이게 되겠죠. 자, 오늘은 내신과 생기부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건데, 자, 일단 잘 알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잘 알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병기된다는 건데, 대학들은 이걸 보고 학생을 선발할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키워드, 이거 연습이 돼야 되겠죠?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게 그냥 막연하게 중요하다가 아니라 어떻게 연습이 돼야 되는지 보자고. 자, 보면은 이게 이제 작년도에 풍생고 건데, 이제 다른 학교들도 뭐 비슷비슷해요. 한번 봐봐. 이게 국어야.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자, 보면은 성취도별 분포 비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A를 받은 학생이 36.5%라는 거야. 36.5%. 수학은 30%가 A를 받았고요. 공통영어는 55.6%가 A를 받았어요. 학교 시험이 풍생고가 난도가 좀 쉽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어지.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제 너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요거는 이제 성취도거든, 성취도. 그 다음에 또 등급이 있잖아요, 등급. 그래서 이 두 개가 병기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신 시험을 봤을 때 일단 등급이 중요하냐? 그럼 등급 중요해요. 등급이 중요한데 등급이 1등급이 10%지. 그 대부분 1등급을 받으면 A를 받게 될 거야. 그럼 10% 안에 들어가 있고 A를 받게 되면 이 학생은 와, 이 과목은 되게 잘했네라고 평가해 준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제 2등급이지. 2등급의 경우는 10에서 34%거든요, 구간이. 굉장히 넓죠. 근데 10%가 잘한 거야, 34%가 잘한 거야, 그럼 10%가 잘한 거지. 그럼 둘이 똑같이 2등급으로 취급받게 되면은 이 친구는 조금 불편하겠지, 마음이. 그치? 좀 공평하지 않지. 그래서 요 보통 2등급 구간에서는 성취도가 A를 받는 학생도 있고 B를 받는 학생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성취도별 분포를 보여줬죠. 그래서 보통은 한 14, 15% 정도? 여기까지가 A를 받는 것 같아.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 2등급이더라도 A를 받는 학생이 있고, 그다음 2등급이어도 B를 받는 학생이 있을 텐데, 이제 경희대에서 이제 발표한 이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너네보다 1년 선배지. 거기에서 평가를 할 때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는 거야. 이 등급과 성취도 중에 더 좋은 걸로 봐주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1등급의 A를 받은 학생과 2등급의 A를 받은 학생은 각교 취급되는 거죠. 둘 다 A를 받았으니까 좋은 걸로 취급해주겠다.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취도를 올려야 된다? 그러려면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러니까 저 중간고사만 잘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오산이야. 자, 3등급으로 가보게 되면 3등급은 34%에서 66%까지야. 굉장히 넓지. 사실 60%대면은 완전 지방대거든. 근데 보통 여기에도 A가 있을 수도 있고 아주 극소수로. 그다음 BC가 주를 이루게 되겠죠. 그래도 어쨌든 이런 성취도가 이런 식으로 판별이 된다라는 걸 너네가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우리 하이탑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A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겠지. A.
자, 그래서 뭐 등급만 중요한 건 아니고 성취도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내신은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가 된다. 자, 그다음 수행평가. 자, 평가 반영 비율을 보면은 1차 지필, 중간고사죠. 이게 30%, 기말고사가 30%, 그다음 수행평가가 두 번을 보는데 20% 해서 40%야. 너희가 알아야 될 건 이걸 다 토탈해서 점수가 나온다는 거야. 이걸 다 종합해서 1학기 성적이 1등급의 A다. 혹은 2등급의 A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3등급은 받으면은 큰일 나요. 지방대라고 생각하면 돼. 2등급이 수도권, 1등급이 인서울. 그죠? 자, 그러면은 1차 지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잘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건 기말고사도 잘 봐야 되고요. 수행평가도 잘 봐야 되는데, 이 수행평가를 볼 때, 이 수행평가의 기준, 평가 기준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행평가를 A를 줄 학생, B를 줄 학생, C를 줄 학생, 이런 식으로 구분을 좀 해놨지. 이런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하이탑의 학생들은 수행평가를 준비하기 전에 수행평가의 평가 기준을 보고 준비해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수행평가는 그 생기부의 세특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다 토탈해서 1학기 성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1학기 동안에는 방심하지 않고 지속해서 좀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그렇게 끝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평가가 돼. 자, 국어 과목은 4단이고요. 그다음 당신 원점수는 어떻고요? 성취도는 어떻고 석차 등급은 몇 등급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이거를 대학에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된다. 알겠죠? 자, 두 번째, 내신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 학종 얘기를 할 건데, 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지금 최근에도 이제 고3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생기부가, 예를 들어, 생기부의 평가 기준이나 평가 항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제 생기부는 좋은 것 같아요. 혹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고1들은 처음부터 잘 알고 시작한다. 자, 학종은 이런 걸 평가하는 거예요. 자, 학업 역량, 공부 잘하니? 이런 얘기지. 그죠? 여기 보면은 교과 성적과 수업 이해도를 평가하겠다. 그죠? 그 다음 생기부 확인은 내신 등급이나, 아까 등급, 그 다음 성취도, 그 다음 세특에서 확인하겠다. 세특은 과목별로 500자씩 써지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전공 적합성. 진로 역량이라는 이름으로 써지기도 하는데, 진로 역량이라는 이름이 더 많지. 어쨌든 전공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많이 잘 하고 있느냐라는 거지. 전공 관련 관심과 활동 확인. 이 활동. 근데 여기서도 이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공 과목의 성적이 더 중요해요. 니네가 아무리 무슨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더라도, 뭐 생명 과목이, 뭐 예를 들어 3등급이야. 3등급 되게 못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당연히 1, 2등급을 이길 수는 없죠. 그래서 성적이 중요하다. 자, 발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인성이 얼마나 되느냐. 인성을 높게 평가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20% 정도? 가천대가 좀 높게 평가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내가 여기 별표잖아. 그치? 학업 역량에다가.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신 등급과 세특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 창체,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자율 활동. 이런 것들에 너무 목매지 마라. 점수 안 나오면 말짱 황이다. 이거를 꼭 알고 있으세요. 그래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고, 반영 비율을 보면은 학업 역량이 보통은 이런 식이야. 뭐 4대 4대 2라든가, 그죠? 혹은 5대 3대 2라든가. 그래서 학업 역량이나 진로 역량을 좀 높게 평가하는 편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입학사정관이 실제로 싫어하는 생기부 탑5 해놨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자, 활동만 많은 생기부. 그죠? 뭐 이런 건 많지만 세특에서 뭘 한 게 없다. 아까 세특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전공 방향이 없는 학생부. 근데 사실 고등학교 1학년들은 진로 방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막연하게 그냥 이공계, 문과 계열 이 정도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1학년은 사실 좀 그래도 괜찮아. 이런저런 탐구 활동을 많이 해봐도 되는데 좀 이따 얘기해 주겠지만. 자, 스펙형 학생부. 대외 자격증 외부 스펙. 이런 것들은 이제 반영 자체가 안 되죠. 그죠? 평범한 세특 학생부. 너무 평범한 주제들이나 너무 평범한 뭔가 호기심이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약간 되게 뻔한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 성적과 활동이 맞지 않는 생기부. 성적은 안 좋은데 활동은 뭔가 되게 있어 보이게 적는다든가.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방향성, 호기심, 나라는 걸 드러내지 않는 그냥 스펙 위주의 뭔가 대학에 잘 가고 싶어서 만든 그런 생기부 자체를 별로 기피한다는 거야. 그래서 진정성이 중요하다.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학생들이었잖아요. 고등학교에 와서 진로 탐색도 해보고, 내가 해보다 보니까 환경공학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환경공학과 관련돼 있는 세특 활동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러다가 환경공학 말고 좀 갑자기 지구과학에 천체에 관심이 생겼어. 그럼 그것도 해보고, 이런 것들 다 괜찮다는 거야. 나를 표현한다. 진정성 있게. 이해했죠? 그래서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 생기부에 대해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이 관심 분야에 대한 탐색, 그죠? 전공 확정은 2학년 때 가면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탐색을 많이 하면 되고, 자, 고1에서 흔한 실수들, 벌어지는 흔한 실수들을 보면은 실제로 고1들이 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아까 내 진정성이 중요하다 그랬지?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에 생기부의 방향은 이제 일단 탐색 과정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뭐가 좋지? 그지? 진로 활동이나 이런 데 여기도 하면서 참여해보고 저기도 참여해보고 이런 느낌들. 그다음 교과 중심의 탐구 활동은 세특이지. 국어 과목이 500자가 써질 거 아니야? 영어도 500자가 써지고 그 안에 탐구 활동이 2개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전공과 이제 쭉 연결이 돼서 2학년으로 3학년으로 가면서 구체화돼 가게 되면 된다. 그래서 1학년 생기부가 굉장히 중요하냐? 그러면 그렇게까지 막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거는 성적과 세트, 그 다음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어떤 탐색 활동 위주, 진정성 있는 생기부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죠? 자, 세특과 청체의 방향에 대한 얘기들인데, 자, 세특은 이제 각 과목별로 500자씩 써주는 거. 이거는 보통 수행평가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남에서는. 수행평가 내용을 세특에 실어주니까. 그래서 교과 내용 위주의 어떤 주제를 만들어내고 주제를 통한 추가 탐구를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다.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 다시. 자, 그치? 그리고 요 이제 방금 얘기한 전공과 같이 연결되는 그런 얘기들. 그다음 자율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이게 자동봉진 창체 활동이잖아. 창체. 이 창체 활동의 활동이 되게 많아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보단 이쪽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고 얘 안 하란 얘기는 아니에요. 안 하란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이렇게 이거에 너무 몰두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1학년 때는 지금 현재 지금 3월 달 여기 지금 요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수행 평가를 하고 나서 내 개별 2차 탐구를 보고서를 내야 된다. 그래야 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풍성하게 적히게 된다. 그죠? 수행평가 주제만 하게 되면 수행평가 아까 2번 있었죠? 그 중에 한 번 막 시험이고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러면은 이제 주제가 뭐 2개 정도 될 텐데 그걸로는 약간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경쟁자들과 상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2차 탐구를 계획하고 거기에서 이제 뭔가 어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세특이 또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500자의 이런, 그죠? 이런 식의 세특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럼 1학년 1학기가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성적, 그죠? 등급과 성취도, 그 다음 세특, 그죠? 선생님 세특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 하기로 어떤, 그러니까 뭐 꼭 진로와 막 연결하는 것보다 그 과목에 대한 탐색, 그죠? 이 국어 과목을 잘하기 위한 국어 과목에 대한 세특, 학업 역량, 이렇게 적혀도 괜찮아요. 그다음 창체,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 1학기가 끝나게 돼. 그럼 1학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선생님이 이제 생기부를 어떻게 다시 한번 내 생기부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야. 그러면 내 생기부는 좀 좋은 것 같은데,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겠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2학기를 계획하면 되겠어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는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 게 우선이야. 자, 아까 중학교 때랑은 완전히 다르다 그랬잖아. 중학교 때 혹시 학교 내신 기간 위주의 그냥 공부만 좀 해서 좀 머리 좋아서 성적 잘 받았던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가면은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단순한데 공부를 잘하는 건.
자, 이 친구랑 5시간 공부하는 친구랑 3시간 공부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친구가 더 잘하는 게 되게 공평하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이 친구가 잘하는 세상이 와야 공정한 세상인 거잖아? 근데 입시는 실제로 진짜로 그래. 이게 한 2시간씩 차이가 나는 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얘가 1년이 모이고 또 2년이 모이고 이렇게 되면 실력 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이탑에 있는 우리 재원생들은 일단은 내가 공부하는 시간 자체를 맥시멈 한다. 가장 크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선생님, 저 학교에서 자꾸 졸려가지고 12시에 자야 돼요. 그럼 12시에 자서 학교 가서 수업 잘 듣고 선생님들한테 활동 잘했다 칠게. 근데 등급이 3등급이야? 세특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생기부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이죠. 수업 시간에 좀 졸더라도 2시까지 공부해서 등급이 1등급이야? 이게 생기부가 훨씬 좋아지지. 성적을 잘 받아야 생기부가 좋아지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잠도 줄여야 돼. 그래야 이게 좀 잘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기준으로 잡는 거, 인서울의 기준으로 잡는 거는 주중에 5시간의 순공시간과 주말에 10시간의 순공시간이에요. 이거를 소화할 수 있다면은 그럼 당연히 인서울을 갈 수 있게 될 거야. 방법적인 얘기를 조금 하면 강조하는데 저번에도 이제 강조했었죠. 영어학원 다녀오면 영어 숙제를 하고요. 수학학원 다녀와서 수학 숙제를 하세요. 이게 반대로 바뀌어 있거든, 중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는 이런 거잖아요. 숙제를 빨리 하는 게 목적이었다? 귀찮고 뭘 좀 놀고 싶고 이러잖아. 지금도 아마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근데 고등학교 때는요, 빨리 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제대로 하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이걸 알고 시험을 잘 봐야 대학교 입시에 성공할 거 아니야. 우리가 이걸 빨리 풀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제대로 해야 되겠지. 제대로 하자 그러면 정성스럽게 하면 2-3시간 이상 걸릴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오답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그 다음 국어나 탐구, 과학, 사회 같은 것들. 중학교 때는 그냥 뭐 학교 교과서만 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좀 충격적이지만 너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그런 경우 되게 많아. 중학교 때처럼 공부하는 거야. 책만 읽고 들어가는. 진짜 50점도 못 받아. 그러면 막 3등급, 4등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안 되겠지. 문제집을 풀어야 된다. 문제집. 국어는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 정도는 아주 기본이에요. 그 다음 프린트. 그 다음에 과학도 탐구 같은 과목도 3권 정도는 풀어주는 게 좋아. 프린트. 좀 버거우면 2권까지는 오케이야. 그래도 1등급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문제집을 안 풀고 얘네들을 갖다 하려고 그러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고1들 지금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이제,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선생님 얘기하는 걸 잘 듣고 지켜야 돼요. 자, 다음 거. 자, 하이탑에서는 잘 알다시피 레벨별로 가르쳐 주고 있잖아. 그치? 그 레벨에 맞게끔 너네 레벨에 맞는 어떤 공부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 요번 1학기가 끝나고 나면 1학기의 성적을 종합해서 레벨업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장담하는데 챌린지 1반 이상이 있잖아? 요 이상에? 그러면 인서울을 도전해 볼 수 있어. 다른 과목 성적도 자연스럽게 좋아져.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번 학기에 시험 잘 봐서 이게 올라갈 수 있도록 교재가 달라지면 당연히 성적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얘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질문이 좀 있어. 질문이 있다는 얘기는 공부를 제대로 했다는 얘기야. 그냥 중학교 때처럼 막 빨리 하고 싶으니까 좀 잘 안 풀리면 별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선생님만 죽어나는 이런 게 아니야. 공부는 내가 정성스럽게 해보고 해설지도 다 보고 했는데 어떤 특정 부분이 이해가 안 가. 그런 질문들. 그래서 일단은 요 우리 클리닉실 학습관리센터에서 약간 주 1회 하는 그 정규 말고 내가 남아서 할 수 있죠. 오늘 내가 질문이 많으니까 선생님한테 저 그럼 학습관리센터에서 좀 더 공부하다 갈게요. 질문을 좀 해야 돼요. 그럼 얼마든지 오케이란 말이야. 두 번째, 온라인 질문 채널도 있지. 그지? 여기다 질문 올리면 24시간 내에는 해결해 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질문들을 철저하게 해결을 하세요. 우리 하이탑에는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단 말이야. 시험 대비 교재. 이번에 학교별로 이제 시험 대비 교재도 만들고 있죠. 지금 거의 이제 제작이 완료돼 갈 텐데, 단연간의 노하우로 그래도 나올 만한 문제들을 선정하고 있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3월 달에 우리가 유형집이나 이런 걸 충분히 공부가 되어 있어야 시험 대비 교재도 빛을 발하는 거야. 근데 이게 충분히 안 돼 있으면 여기서 다시 연습하는 느낌이거든. 그래서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지금부터 한 2주나 3주간이 제일 중요한 시기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하이탑에서 이런 것도 만들어주지.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도 이렇게 학습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죠.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자, 오늘이 벌써 3월 18일인데, 그죠? 여기쯤 이제 중간고사 시험이 되겠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하나, 둘, 3, 4, 5인데 여기는 없다고 봐야 되거든. 2, 3주는. 그죠? 여기는 이제 만약에 요 앞에를 제대로 안 해놨으면은 여기가 되게 바빠. 그럼 막 땜빵 하다 시험 들어가는 거야. 그럼 진짜 2등급 받기도 너무 힘들지.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시점부터 요때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가 너네는 시험 직전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 학생들은. 그죠? 나의 맥시멈을 다 해낸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과목이든 공부는 오답을 정리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내가 과학을 하든 사회를 하든 국어를 하든 영어를 하든 수학을 하든 내가 틀렸던 거가 내가 모르는 것들이고 걔를 정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줄게요. 자, 먼저 종합하면 이제 1학기 내신 어떻게 나오는지 얘기해줬고 생기부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된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점수 잘 받아라. 이런 얘기 한 거야. 세특 중요하다. 2차 탐구해라. 그 얘기는 내가 중간고사 끝나고 다시 한번 해줄 거야. 자, 지금은 일단 성적 잘 받는 얘기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잠을 줄여라. 공부를 맥시멈으로 시간을 만들어라. 그리고 세 번째가 오답 정리해라. 이렇게 해서 시험 2주 전이 돼야 돼요. 그럼 시험 기간에 뭔가 내가 못하는 것들을 좀 더 해볼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생기게 돼. 알겠지? 이게 중학교 때랑 다른 공부야. 중학교 때는 바로 직전 한 달이 중요하지만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2주 남겨놓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지금이 바로 시험 기간이다.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본 모든 학생들,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움직여서 우리 또 좋은 결과 가지고 신나게 고등학교 생활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치도록 할게요. 화이팅 얘들아.